신분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만남. 여러분이 온달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얻게 된 아내 평강공주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좋지만 어. 계속 그 의심은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 나랑? 그러니까. 그렇죠. 우렁각시 같은 고귀한 여인이 찾아왔지만 온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강공주가 정말 나랑 결혼하려고 온 걸까? 혹시 뭐 다른 뭐 꿍꿍이나 속셈이 있는 건 맞아, 맞아, 아닐까? 맞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결혼을 하게 된 온달은 평강공주의 행동에 의문과 의심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평강공주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달과 온달 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네요. 아, 어? 큰일 났구만 또. 아닙니다. 쓰러질 듯 허름했던 온달의 집에 물건들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잠깐만. 아니. 이거 드라마다. 아니. 자, 이가 빠지고 낡은 그릇은 반질반질한 새 그릇으로 바뀌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밥상엔 쌀밥과 고깃국이 올라옵니다. 대박. 심지어 수발을 들고 심부름하는 노비까지 들였습니다. 노비까지요? 가난했던 온달의 집이 부잣집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어떡해요? 자, 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하고 집안 살림을 채웠을까요? 와, 설마.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 이 항상 이제 그 함께했던 김 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련님 아니면 아가씨 했던 그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요즘 어때? 아버님은 계속 화나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뭐 해주세요 하면은 알겠습니다 아가씨 하고 보내는 거지. 근데 평강공주는 아버지가 보내는 거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성격상? 이거 너무 재밌다. 웬만하면 안 봤는데 너무 가난해서 느릅나무 맨날 먹으려니까 아버지 딴 거 모르는데 밥만 좀 보여주세요. 흰쌀밥만 좀. 지금 이야기하신 모든 이야기가 다 틀렸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도움을 얻지? 그 비밀이 삼국사기 열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궁금합니다. 공주는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서 궁을 나와 홀로 갔다. 아, 오. 되게 귀엽다. 귀여워, 이렇게. 이게 금가락지 아니겠습니까? 예. 평강공주는요 무작정 궁궐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에 돈이 될 만한 값비싼 보석 팔찌 수십 개를 빼곡하게 차고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평강공주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야무져요. 현명해요, 현명해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강단이 있으면서도 주도 면밀한 계획성까지 지닌 여성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평강공주와 온달이 결혼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나뭇가지에 싹을 틔울 때 고구려 지축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렵제. 뭘 것 같아요? 이런 거 수렵. 잡는 잡고 거. 활 쏘고. 네, 잡는 거요. 바로 고구려의 낙랑 언덕에서 매년 3월 3일에 열리는 사냥 대회였습니다. 숲에서 사슴과 멧돼지 같은 동물을 사냥한 다음에 하늘, 산, 강에 제사를 지냈지요. 이 행사엔 왕의 정예 부대를 비롯해서 여러 신료와 오부의 병사들,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왕이 창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의 뛰어난 무사들은 다 저기 행사에 참여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군술 또는 말타기 이런 능력들을 이제 보이면 왕의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렵 행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재 등용의 그런 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무장들 다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눈에 좀 띄어야겠다. 기회다. 그렇죠. 제일 많은 사냥감 잡아서 왕의 눈에 기필코 둔다. 이렇게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호각 소리와 함께 드디어
사냥대회가 시작됩니다. 무장들이 말을 타고요. 사냥감을 향해 활시위를 당하는 그때 왕은 물론이고 모든 병사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고구려에서 네로라는 무장들이 모두 모인 사냥대회에서 훌륭한 무예의 솜씨를 지닌 무장이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참석자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달리던 그는요,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평온왕은 서둘러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저 훌륭한 무사를 내 앞으로 불러오라. 그리고 자신 앞에 선 늠름한 무사에게 평온왕은 친히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무사의 답변을 들은 왕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설마. 제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야! 온달? 자 여러분 평온왕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잠깐만. 아니 바보 온달이 어떻게 됐지? 유명하니까 동명이인인가? 응. 정말 눈앞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무사가 바보 온달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아무 재주도 없이 국어를 하면서 살던 온달이었잖아요. 네.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온달이 어떻게 고구려 최강 무장을 제치고 훌륭한 무예를 뽐낼 수 있었을까요? 이 뒤에는요, 평강공주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극진한 내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수렵적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갑자기 돈을 떡 쥐어주더니 말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온달은 당장 그럼 시장에 다녀오겠소 라며 채비했죠. 그런데 평강공주가 돌아서던 온달의 소매뿌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평강공주는 꼭 이곳에서 말을 사라고 당부합니다. 어딜까요? 구경목장. 뭔가 나라에서 키우는 말들. 맞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말 목장입니다. 구경 목장에서는요, 혈통 좋고 우수한 군말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온달은요, 이 구경 목장에서 병색이 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쇠약한 말을 고르네요. 왜 그랬을까?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바로 평강공주가 꼭 구경 목장에서 말을 사되 반드시 병들고 쇠약한 말을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경 목장에서는 기르던 말이 병이 들면 치료하지 않고 잔마로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잔마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만약 이 잔마를 사서 건강을 회복시킨다면 어떨까요? 남는 장사. 금세 기량을 회복해서 웬만한 말보다 좋은 명마로 길러낼 수 있었겠죠. 왜냐면 정말 좋은 명마는 너무 비싸거든요. 온달은요,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쇠약한 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평강공주는요, 성심성의껏 말을 돌봤고요. 말은 곧 살이 찌고 튼튼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됐다고 생각한 평강공주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요, 글도 알아야 하고 병법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강공주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고구려에는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경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무사를 꿈꾸는 평민들은요, 경당에 모여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무예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평강공주도 온달을 경당에 보내서 글을 배우게 하고 무예를 갈고 닦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궁궐에서 평강공주 본인이 보고 배웠던 것들도 온달에게 아낌없이 전수했을 겁니다. 팔은 더 높게, 어깨 펴고, 무릎 굽히고, 뒷다리 펴고, 이 시선으로 검 끝에 집중해. 자, 그렇게 평강공주의 내조 덕분에 바보 온달은 훌륭한 무장으로 탄생했던 겁니다.
근데 드라마다 이것도. 네. 그리고 평원왕은요, 수렵 행사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온달과 평강공주를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평민이었던 온달을 고구려의 무장으로 임명하죠. 조건 됐지 않습니까? 네. 수렵자 1등이니까. 잘했으니까. 그죠? 그동안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온달이 왕실의 일원이자 왕의 측근이 된 상황. 이때 온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아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평강공주한테 진짜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에 대한 존경심도 엄청 생기고 아내가 살았던 그런 데 보면은 와 아내는 진짜 우리 집 와서 많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온달이 두 팔 걷고 자신을 도와준 아내 평강공주 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난지 갑자기? 왜냐? 고구려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후주 무제가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후주는 당시 대륙에서 힘을 키워 급부상한 북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후주의 침략으로 맞닥뜨린 국가 위기 상황. 이때 평원왕은 전쟁터에 갈 인물로 이 사람을 콕 집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온달. 온달. 맞습니다. 사위 온달입니다. 평강공주는 가슴 한편으로 혹시나 남편이 전쟁터에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간 만큼 온달이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돌아오길 바랐겠죠. 자, 그렇게 온달은 후주의 침략을 막고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평양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달의 장인 평원왕도 온달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교수님, 그럼 왕도 전쟁터에 가서 함께 싸우나요? 예, 삼국시대는 국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예를 들어본다면 광개토왕도 원정을 나갈 때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요. 더욱 평원왕은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담력이 있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탁월했다라고 하니까 평원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고구려군은요, 드넓은 벌판 위에서 후주의 군대와 대치했죠. 이때 온달은 위풍당당하게 고구려 군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전쟁을 알리는 뿔필이 소리가 울리자 온달은 주저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말을 달려 적진으로 향합니다. 선봉에선 온달은 맹렬한 기세로 수십 명을 베었습니다. 온달의 기세, 후주의 군대는 전열이 무너졌고요. 고구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쉼없이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는 후주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와.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 온달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투에서 온달의 용맹한 모습을 똑똑히 본 평원왕이 수많은 신하와 군사들 앞에서 온달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기뻐하며 이 사람이 바로 내 사위다 라고 하였다. 온달이 후주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후 평원왕이 처음으로 온달을 자신의 사위다 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인정을 받았네요, 드디어. 드디어. 네. 덕장의 키가 몇 척이나 되던가. 토끼는 저랑 비슷한데 토끼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쏴 하고 흩날리는데 와. 예, 기사람. 이 부마가 아니라
허풍쟁이가 궁에 들어왔구만. 아유, 허풍이 아닙니다, 프랑님. 결국 고구려의 대표 바보라고 불리던 온달이 당당하게 왕의 사위로 인정받고 고구려의 영웅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고구려의 전쟁 영웅이 된 온달. 자, 그런데요. 온달이 어찌나 대단한 실력을 뽐냈던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건 뭘까요? 흔들바위 같은 느낌이에요. 돌을 민 건가요? 이거는 충주에 있는 온달의 공깃돌입니다. 공깃돌이요? 전쟁 전에 온달이 이 돌로 군사들과 공기놀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아,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만. 아, 이거는 이제 과장됐다. 이거 아작나요, 손. 책받침처럼 소관이 얇아져요. 근데 교수님, 이 온달에 대한 이런 설화가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 저런 그 지역의 전승들은 온달이 싸웠던 그 당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온달 캐릭터가 아주 대단히 매력적이잖아요. 후대에 백성들에 의해서 입과 입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전승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 시장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했는데.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누굴 만나서? 그 평강공주 참 이게 그렇죠. 온달은요, 평강공주와의 그 첫 만남에서 평강공주 혹시 귀신 아니야? 의심했잖아요. 그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온달은요, 이 정말 평강공주와 결혼하기 잘했다. 평강공주 내 인생의 은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맞아요. 그리고 평강공주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기도 어쨌든 진짜 고생하면서 그렇죠. 키워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너무 뿌듯하죠. 평강공주 역시 자신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준 남편 온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겁니다.